검수완박 문제로 오늘 여의도도 또 서초동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서초동에서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 네. 하는데 전국 평검사 회의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 중앙지검에서 한 150여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평검사 회의가 열렸었고 이번에도 한 5-6차례 여전히 열렸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외부에 이제 공표를 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취지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국 평검사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이번은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이나 민생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전에도 몇 번 평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조직 자체에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전 그 평검사 회의와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감은 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떤 대응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평검사 회의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그런 걸 결국 하게 되면 뭐 검찰들 다 우리 사표내겠다. 그러면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단지 현재 어떤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검찰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랄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뭐 반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안에 있어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는 워낙 강경하게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속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속도를 늦출 것인지 그러면 그의 전제로서 민주당의 물론 설득도 중요하겠지만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걸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이 얘기가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평검사 회의 때도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대검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총장이 만난 다음에 검찰이 좀 누그러진 그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검사회의도 그런 과연 길 속에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도 다르고 또 언론들도 해석이 다르고 하던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좀 아리송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얘기 자체는 이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또 이런 의견으로 또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막 강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 말씀하신 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 검경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좀 천천히 하면서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국민에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부분 검찰과 관련된 또 부정적인 이야기 자체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호수 총장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사표를 발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한 70분 동안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뭐 대통령 말씀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래요. 김호수 총장이 주로 말을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말씀과 대통령 생각이 중요한데 단순히 본인이 어떤 검찰의 어떤 대변자의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몇 가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의 말씀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지금 검수 완박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추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입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김호수 총장이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네네.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사표를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만약에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또 고검장 회의랄지 평검사 회의에서 일파만파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담 요청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이건 국회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청와대에 그런 말이 있고 나서 사표 던지겠다고 총장이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격동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면담을 이제 받아주는 형식으로 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난 뒤에 김호수 총장의 어떤 태도가 그 전에 이제 강경 입장에서 좀 누그러졌어요. 그걸 어떤 언지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출근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원론적 얘기이긴 한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수사주의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사권만 수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그 정책에 관한 협의체 만들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대검에서 또 바로 약간 반박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주의만 유지를 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는 그런 논의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대검이나 대부분의 검사들과 김호수 총장과는 의견이 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 의견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라는 좀 의아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 어떤 검사들의 어떤 성향이 그런 것들은 청와대 면담 이후에 좀 누그러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검장들, 뭐 추후에 고검장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평검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을 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 얘기한 그 이른바 절충안 대안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것 예컨대 정관 예우를 막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중립성에 대한 뭐 특별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수사 지휘권만 갖고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응천 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부칙을 특별히 이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안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172명 발의가 됐고요. 네. 또 그 전에 보면 이제 이수진 의원이랄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좀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사권에 관련된 중요한 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만 개정하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특별법들이 많아요. 예. 그럼 특별법에 처벌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친고죄 비슷하게 어떠한 전제적인 뭐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뭐 또 검찰만이 또 전속적으로 한 그런 것들, 또 경찰만이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검찰이 기소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사권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이 또 다른 것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 모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되면 이제 경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좀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즉 죄가 안 되는 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측이나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대안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조문을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사실 비교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예. 아마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법과 관련된 교수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학회에서도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낼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홍천 의원은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고 지난번 의총회에서 보고되지 않는 내용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모순되고 충돌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언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사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특히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 때는 자구 하나 문구 하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여야 협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좀 관여해서 처리를 하기 전에 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법조계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이런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라든지 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건 이제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절차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이제 전체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소위를 가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 조정 심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사실 뭐 적어도 안건 조정 심의는 한 90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전에 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해서 바로 통과시키면 뭐 본회의 상정하면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법 자체가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는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뭐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대한변협이랄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제 오늘 논의됐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단연간 논의돼 왔었던 문제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요 그 의원들 중에도 여기에 찬성한 의원들이 많았다라는 입장이고 경찰이 이미 99% 이상 사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후에 또 보완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분리는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고 법이 개정됐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서 검찰의 대부분의 수사 권한은 다 경찰이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경찰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경찰이 원래 수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지금 어느 통계를 보니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검찰이 한 0.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수사 건수를 비교하면. 그럼 검찰이 사실은 현재 수사하는 권한은 굉장히 작은 거고 더구나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검찰 내 부서도 사실은 이제 특수부 같은 걸 거의 많이 폐지를 했기 때문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권한 자체가 사실은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를 이걸 단순히 없앤다고 해서 검찰이 만약에 수사의 불공정성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인 걸 마련해야 하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면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굉장히 독점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공정성이 없다고 한다고 정치의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경찰 수사권을 빼앗을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수사권을 뺏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뺏으려고 하면 시간적인
걸 두고 천천히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요. 조금 전 띄워주셨던 그 그래픽 함께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법안 자체가 이미 검찰 수사의 이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죠? 법률 불소급 원칙은 원래 이제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이제 법률 불소급 원칙인데 부칙 2조 자체가 계속적인 수사를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한 걸 다 3개월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해당되느냐 그건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시작했으면 법을 정할 때 이미 한 수사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때까지는 수사 권한을 주는 게 일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3개월 내에 하던 수사도 빼앗아서 어디에 보내게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법률적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유언이냐 유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반적인 법 원리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이 물론 이제 모든 문제의 척척박사 마물박사로 쾌도난마 정답을 제시해 주는 분은 아니고요. 법률가로서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오늘 견해를 들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